안녕하십니까. 문동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식으로 알아야 할 지시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더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변리사고요. 저의 주 양력으로는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출원 등록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의 연구소의 출원 등록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로서는 약간 독특한 이력일 수 있는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요 업무로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업무를 중심으로 심판, 소송, 자문관리, 무료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음, 참 예쁘죠? 이 스포츠카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스포츠카의 비애가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스포츠카는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 타고 싶어 하는데 젊은 남성들은 없죠. 뭐가 없나요? 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카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수십 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을 해서 딱 살려고 보니 이제 너무 많습니다. 뭐가 많나요? 네, 나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스포츠카는 젊어서도 못하고 나이를 먹어서도 못하고 그게 바로 스포츠카의 비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금수저는 제외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수저. 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의 개발자, 제조자 또는 판매자라면 확보가 가능한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눈치가 있으신 분은 이미 이번 강의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강의니까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확보 가능한 지식재산권으로는 이제 특허권이 있는데 이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이 발명은 특허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자연 법칙 그 자체 또는 단순한 발견 이런 것들은 발명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확보 가능한 권리는 실용신앙권이 있는데 이 실용신앙권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이 고안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신 문장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발명의 정의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자, 발명은 고도한 것이고 고안은 고도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그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품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물품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법, 프로세스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BM 발명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고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성물,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고안이 아니고요. 그러면 고안이 아니면 실용신안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 특허로 권리를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실용신안권보다 좀 개념적으로 보호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표권이 있는데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죠. 이 상표를 규율하는 거는 상표법이고요. 그래서 상표법상의 상표란 무엇이냐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구성된 표장입니다. 자, 상표는 무엇이냐면 상품의 이름입니다. 상품의 이름. 그래서 상품이 없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상표 등 출원을 할 때 상표뿐만이 아니고
상품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자인권인데 이 디자인권의 대상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규율하는 것은 디자인 보호법이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때, 이 디자인이 면류에 속하는 물품인지, 그리고, 물품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통해서 확보 가능한 권리는 특허권이 있고 실용 신안권이 있고 디자인권이 있고 상표권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허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스포츠카에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든지 평가 시스템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제 특허권으로서 이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허권은 존속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권으로도 가능한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특허권의 딱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으로도 이제 권리 확보가 가능한데 이 디자인권은 이러한 스포츠카의 차체 형상 또는 이러한 헤드라이트 형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권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이 있는데 이러한 상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자동차의 명칭을 상표로 해서 어, 권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이제 10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상표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카콜라는 10년이 훨씬 지났죠. 근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등록 상표인데 어떻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유효하냐? 그거는 바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표는 존속기간이 10년이긴 하지만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그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존속기간이 가장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으로는 음, 특허하고 발명을 규율하는 특허법이 있고요. 그리고 실용신안 고안을 규율하는 실용신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표장을 규율하는 상표법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규율하는 디자인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예전에는 이제 의장이라고 했고 의장을 규율하는 의장법이 있었는데 이 의장법이 디자인 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규율하는 이제 저작권법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용어를 좀 혼동하셔서 그런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디자인을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 디자인일 뿐 특허가 아닙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면 디자인, 특허면 특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표도 마찬가지로 상표를 상표 특허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지는 않지만요.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고 상표면 상표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특허는 특허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관리에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각국 독립의 원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각국 독립의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속지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을 받아서 특허권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하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등록을 받지 않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미국에서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 출원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출원주의가 있는데, 어, 용어가 다소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선출원주의는 무엇이냐면,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명을 완성을 했더라도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발명을 완성을 한 후에는 최대한 출원을 서둘러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